사실은 두 분이 나오면 제가 잠시 정리를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정치자금법. 네. 노회찬 의원 얘기를 잠깐 우리가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지금 방송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고 패널들도 그렇고 이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각각 좀 다른 해석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한번 좀 정리를 우리가 재판정에서 하고 갔으면 하나 좋겠다. 할까? 노회찬 의원의 유서를 보면요. 2016년 그러니까 총선 직전 3월에 4천만 원을 드루킹 측의 동무 변호사 동창입니다. 동창한테 받았다. 경공모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거고 대가가 없는 돈이었기 때문에 이걸 합법적으로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걸 나는 후회한다. 어리석은 판단이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가가 없는 정치 후원금이면 신고만 하면 그 순간부터는 합법적인 돈, 아무 문제가 없는 돈이었는데 왜 노 의원은 신고를 안 했는가? 이게 아무래도 저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궁금증이에요. 일단 정치 후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예. 선관위에 등록된 그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원회를 통해야만 돼요.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 예, 그러니까 예. 사적인 후원회 이런 거 말고 선관위에 등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경공모는 안 되고 개인으로 일단 후원해야 되고 뭐 단체가 할 단체 수는 이름으로도 사실 원래는 그래서 후원금 가능해요. 쪼개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단체 같이 하면 안 이름으로도 되니까. 가능하기도 한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당시에는 아마 그 노회찬 의원이 그때 그러니까 자격 상실이었잖아요. 떡검 사건 때문에. 예. 그런 상태에서 2016년 4.13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시기였는데 예. 아마 등록 같은 거를 안 했거나 그 선관위에 후원회를 등록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원회를 공식적으로 등록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처리를 못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면 노 의원과 별개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보자면 그렇죠. 원외 인사를 할지라도 그리고 네.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1억 5천만 원까지 선거가 있을 선거가 있는 해 예비 해에 후보 등록하면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네,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을 할 수 있다. 네, 할수 있는 합법이다. 거죠. 다만 거기에 한계가 있는데 개인이 어떤 사람이 후원할 때 한 정치인한테 500만 원까지 네, 할 수 그렇죠. 있고 총 2천만 네, 원까지. 총 4명까지 그렇죠. 4명까지 할 수 있는 거. 네, 네. 그럼 나는 아니요, 근데 이게 또 약간 틀려요. 대통령 선거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 예.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를 후원하는 경우는 1천만 원까지. 대통령은 좀 다르고. 이번에는 국회의원 이건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었어요. 500만 원까지. 그럼 제가 노영희 후보, 백성문 후보한테 하고 싶어요. 1,000만 원씩 하고 싶어요. 하지만 안 되는 못하죠. 거네요. 네, 500만 원씩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밖에 500만 못하는 원. 거죠. 1인당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쪼개기 후원금. 네, 그렇죠. 나랑 제 친구랑 야 500씩만 하자. 네. 내가 이거 돈 줄 테니까 500씩 내 1,000간 주고 우리가 나눠서 하자. 이런 게 네,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게 쪼개기 후원금입니다. 근데 처음에 도모 변호사한테 돈을 받았을 때 예. 그게 경공업 회원들이 다 십시일반 모아서 준 거다. 예. 이런 말을 명확히 들었는지는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도모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에 예. 내가 너 좀 도와주마. 라고 해서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해서 큰 돈을 주었을 가능성도 조금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못했다가 예. 내지는 그 당시 후원회를 공식적으로 등록도 안 시켜서 못했다가 예, 예.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거는 사실 등록해서 하면 되는데 내지는 십시일반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유서에 썼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사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하셨어요. 왜 신고 안 했을까? 이런 거고 정치자금법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아유, 하여튼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오늘도 참 안타깝고 비통하다는 문자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형중님, 조국 수석 흐느끼는 장면에서 많이 울컥하셨다는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그래요. 예. 근데 어떤 분은 잔치국수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진짜 그것도 너무 조롱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혐오 표현 앞에서 잠깐 네. 얘기했는데 이 노회찬 의원 관련해서도 혐오 표현이 어제 막 꽤 많았어요. 네, 참 그러니까요. 정말 인간의 예의를 지키자. 예, 우리 인격 살인하지 말자 이런 생각들 들었습니다. 자, 기운 내서 우리 재판정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정 주제도 간단치가 않고요. 벌써 문자가 들어옵니다. 오늘 재판정 주제는요. 주 52시간 근무제 시작이 됩니다.
회식 시간도 근로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가 아닌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얼마나 힘차게 치는지 여러분 너무 세.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렇게 쳐도 조그맣게 나가더라고요. 팔 아프자. 그래서 그 정도로 칩니다. 오늘 주제 백선문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뭐예요? 52시간 근무제 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0인 이상 그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이제 주당 40시간, 예. 그리고 연장 근로 12시간 포함해서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를 해야 하죠. 예. 그 이상은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게 과연 근로 시간이냐? 이게 좀 애매해요. 애매한 게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제일 궁금해하는 거 1번이 회식이에요. 회식. 이게 어떻게 보면 회식은 강제로 참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떻게 보면 회식은 그냥 결속을 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이 노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고기 먹으러 가는 것 그렇죠. 같기도 한데, 그런 것 같기도 또 한데, 어떻게 보면 가기 싫은 걸 가는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미묘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 이걸 고용노동부가 정해줘야 되잖아요.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지를 알아야 요거 이 근로시간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근로를 시키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정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나중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이제 결론이 이렇습니다. 예. 회식 같은 경우는 노무 제공과 관련이 없고 구성원들 결속과 친목을 다지게 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심지어 사용자가 꼭 참석하라 강요했더라도 그 정도로는 회식을 근로계약상 노무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회식은 그러니까 노무 제공이 아니다라고 일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노무 겁니다. 제공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회식은 근무 시간 그러니까 아니라는 근무 시간 얘기예요. 아니라는 쉽게 거예요. 얘기하면 네. 회식은 노는 거다. 근무 시간 50시간에서 빼라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재판 정리에 다시 한번 따져보자고 올린 겁니다. 노 변호사님.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사실은 근로자가 회식이나 이런 걸 하고 나서 집에 가다가 뭐 사고가 났어요. 예, 예. 다 산재나 재해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업무상 재해로. 판례상. 출퇴근에 예, 생긴 판례상으로는. 문제. 그러니까 퇴근 때 회식에서 뭐 술 먹고 노래방 가다가 나중에 집에 가다가 사고 난 경우도 다 인정을 해주는데 그렇다면은 이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용부에서 말하는 가이드라인은 사내 교육을 받거나 예, 워크숍, 세미나 이런 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된다. 예. 근데 접대는 조금 애매하기는 하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근로시간 이외에 접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나 최소한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 이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랑 관련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도 미리미리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외식이 업무랑 관련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예, 미리 파악해서 야 이거는 내 근무 시간이구나 아니구나 가야겠구나 그러니까요. 말아야겠구나 결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게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정을 안 해주게 되면요. 예. 접대하다가 혹은 회식하다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요. 산재로. 그렇게 되면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러니까 기존의 법원의 태도 같은 것들하고도 일맥상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모순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설명들을 배경으로 해서 두 분 변호사의 의견을 들을 텐데 오늘도 저희가 임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불만 있으시다고 사무실로 전화하지 마시고요. 백 변호사님 어느 쪽? 일단 이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이해는 되는데 예. 그러면 어느 회식까지가 근로인지 그러니까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그 애매하잖아요. 예. 그럼 회식할 때마다 사용자를 그러면 고소 고발할 겁니까? 그리고 이걸 처벌하기 시작하면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친목 도모를 위한 저녁에 밥 먹는 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각박해진다. 각박해진다. 이거는 회식은 친목이라고 봐야 되고 이건 근로시간으로 보기 좀 어렵습니다. 이건 명확성 원칙에 반해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회식은 뭐 좀 애매한 것들이 있다 치더라도 근무 시간에서 빼는 게 맞다. 백 변호사님, 백변 뭐 빼자. 뭐라고 해야 돼요? 빼. 방빼. 아니야. 노는 거 뭐 이렇게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전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사실 회식을 왜 합니까? 다
같이 잘 먹고 서로 즐겁게 일 잘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그런 시간을 전부 다 뺀다 그러면 요즘 안 그래도 개인주의적이고 그냥 나 혼자 좀 지내는 거를 더 편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혼술 혼밥.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근로시간에 포함을 시키면 오히려 더 편해지는 것도 있어요. 일단 회식은 무조건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면 5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회식에 참석을 할 수가 있고요. 고용주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뭐 회식을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뭔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52시간 안에 포함을 시키면서 뭐 친목도 다지고 회사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근로 분위기를 훨씬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네. 잠깐 이렇게 생각하시면 노변 근무 예쁜 노변으로 해주세요. 어깨 비웃어요. 왜. 이거 조롱하지 말라고. 조롱하지 말라고 좀 전에 그랬는데. 듣기만 했는데. 멋진 백변 예쁜 노변도 환영합니다. 여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유튜브로도 보내는 것도 집계 가능한가요? 예, 집계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좀 열심히 해주세요. 일단 노 변호사님 얘기는 참 달콤합니다. 달콤해요. 듣기에는 아이고 좋아요. 듣기 좋죠. 어. 아니 회식도 다 근로시간에 포함해 주면 이제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식을 하면 예. 이제 제가 보기엔 금요일부터는 근무를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거의 그 정도가 된다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은 음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지금은 계도 기간이지만 나중에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하면 예.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사용자가. 그때부터는 살벌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살벌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정말 좋은 마음으로 회식을 갔다가 예. 아 이거 회식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하던데 아. 그렇게 되면 그런 고소고발도 많아질 수 있고요. 첫 번째. 예. 그리고 아까 업무상재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게 모든 회식에서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재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사업주의 지배하에 이루어지는 회식들은 업무상재를 인정해 주는데 거기서 끝나고 2차 친구들끼리 놀러 갔다가 그 예. 부서에 친한 사람들끼리 놀러 갔다 사고 나면 인정 안 해줍니다. 아, 사업주 빠지면 인정 안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산재로? 애매해요. 그러니까 산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 예. 업무의 연장선상을 볼 수 있는지 그거는 지배 감독하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예, 예. 인정해 주면 되는 거. 이건 별개 문제예요. 마치 지금 노 변호사님은 회식을 이 근로시간에 포함 안 시키면 업무상재도 안 된다는데 그거는 별개로 판단하는 문제고 아. 이 회식과 이 근로시간의 문제는 예. 명확성의 원칙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에다가 또 결정적으로 이게 회식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면 예. 노 변호사님 얘기처럼 아 친목 따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회식 참여하면 참 좋은데 예. 회식이 사라집니다. 회식이 사라지. 하긴 회식하다가 딱 한 시간 애매하거든요. 한 시간만 해야지 이런 고깃집에 갔는데 이게 2시간, 3시간, 4시간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고용주, 사용주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다 보니 회식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00변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 변호사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37조 1항에 예. 업무상 사고 유형이 뭐라고 돼 있냐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주가 있어야지만 뭐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지배 감독. 네,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그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나 사고에 해당되는지가 명확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자꾸 이제 명확성 원칙 위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식. 그거는 고용노동부의 뭐 가이드라인도 명확하게 써서 이렇게 규정을 지으면 되는 거고요. 그럼 만들면 된다. 네, 어떤 경우에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써놓으면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여러분 회식 얼마나 하세요, 솔직히? 우리 백 변호사님 사무실 회식 거의 안 와요. 우리 사무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요한 건 회식하는 것도 아세요? 내가 알아요. 회식 좀 하는데요. 제가 알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예. 요즘에 회식을 그렇게 많이들 사실 하진 않아요. 문화가 그리고 많이 요즘은 사라졌어요. 옛날처럼 막 강요해서 너 꼭 와야 된다 이렇게 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지는 뭐 꼭 필요한 경우 두 번, 분기별에 한두 번 정도 그것이 필요할 경우에 2-3시간 정도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예, 예.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그런 것도 뭐 초과 근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근로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일을 고소고발이 예, 있을 예. 것이다. 그렇게까지 해요 진짜로? 해요. 어. 해요. 해요. 진짜 그게 나쁜 사람들 많이 문제예요. 보셨구나. 그게 아니 근데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말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우려하는,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예. 그렇게까지 우려하는 것처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노 변호사님이 그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예. 요즘에 회식 문화는 강요하지도 않고 그럼요. 참석하기 싫으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근로시간이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당연하죠. 그런 문화라면 그러니까 그거는 회식이 아니라 그냥 이 부선에 친한 사람들끼리 밥 먹는 거예요. 그런 거는 느낌이. 그거는 회식.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말 그대로 지금 노 변호사님 하시고 싶은 얘기는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거의 야, 오늘 회식 전부 전원 참석 예, 이렇게 예. 하면 그런 건 근로시간 인정해 주자인데 저도 그런 걸 인정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럼 어디까지? 그거 가이드라인 지금 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걸 가이드라인이 쉽게 정해지면 아까 업무상 재해 가지고도 네. 그 회식 이후에 사고 난 경우 그게 왜 소송까지 가겠어요? 어렵다. 이거 참 그게 왜 어렵다. 소송까지 가겠어요? 사실은 두 분이 나오면 제가 잠시 정리를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정치자금법. 네. 노회찬 의원 얘기를 잠깐 우리가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지금 방송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고 패널들도 그렇고 이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각각 좀 다른 해석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한번 좀 정리를 우리가 재판정에서 하고 갔으면 하나 좋겠다. 할까? 노회찬 의원의 유서를 보면요. 2016년 그러니까 총선 직전 3월에 4천만 원을 드루킹 측의 동무 변호사 동창입니다. 동창한테 받았다. 경공모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거고 대가가 없는 돈이었기 때문에 이걸 합법적으로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걸 나는 후회한다. 어리석은 판단이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가가 없는 정치 후원금이면 신고만 하면 그 순간부터는 합법적인 돈, 아무 문제가 없는 돈이었는데 왜 노 의원은 신고를 안 했는가? 이게 아무래도 저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궁금증이에요. 일단 정치 후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예. 선관위에 등록된 그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원회를 통해야만 돼요.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 예, 그러니까 예. 사적인 후원회 이런 거 말고 선관위에 등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경공모는 안 되고 개인으로 일단 후원해야 되고 뭐 단체가 단체 수는 이름으로도 사실 원래는 그래서 후원금 가능해요. 쪼개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단체 같이 그러면 이름으로도 안 되니까. 가능하기도 한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당시에는 아마 그 노회찬 의원이 그때 그러니까 자격 상실이었잖아요. 떡검 사건 때문에. 예. 그런 상태에서 2016년 4.13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시기였는데 예. 아마 등록 같은 거를 안 했거나 그 선관위에 후원회를 등록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원회를 공식적으로 등록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처리를 못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면 노 의원과 별개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보자면 그렇죠. 원외 인사를 할지라도 그리고 네.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1억 5천만 원까지 선거가 있을 선거가 있는 해 예비 해에 후보 등록하면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네,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을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는 합법이다. 거죠. 다만 거기에 한계가 있는데 개인이 어떤 사람이 후원할 때 한 정치인한테 500 아닌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얼마나 힘차게 치는지 여러분 너무 세.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렇게 쳐도 조그맣게 나가더라고요. 팔 아프자. 그래서 그 정도로 칩니다. 오늘 주제 백선문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뭐예요? 52시간 근무제 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0인 이상 그 사업장 근로자들은 이제 주당 40시간, 예. 그리고 연장 근로 12시간 포함해서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를 해야 하죠. 예. 그 이상은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게 과연 근로시간이냐 이게 좀 애매해요. 애매한 게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제일 궁금해하는 거 1번이 회식이에요. 회식. 이게 어떻게 보면 회식은 강제로 참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떻게 보면 회식은 그냥 결석을 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이 노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고기 먹으러 가는 것 그렇죠. 같기도 한데, 그런 것 같기도 또 한데 어떻게 보면 가기 싫은 걸 가는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미묘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 이걸 고용노동부가 정해줘야 되잖아요.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지를 알아야 요거 이 근로시간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근로를 시키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정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나중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이제 결론이 이렇습니다. 예. 회식 같은 경우는 노무 제공과 관련이 없고 구성원들 결속과 친목을 다지게 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심지어 사용자가 꼭 참석하라 강요했더라도 그 정도로는 회식을 근로계약상 노무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회식은 그러니까 노무 제공이 아니다라고 일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노무 겁니다. 제공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회식은 근무 시간 그러니까 아니라는 근무 시간 얘기예요. 아니라는 쉽게 거예요. 얘기하면 네. 회식은 노는 거다. 근무 시간 50시간에서 빼라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재판 정리에 다시 한번 따져보자고 올린 겁니다. 노 변호사님.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사실은 그 근로자가 회식이나 이런 걸 하고 나서 집에 가다가 뭐 사고가 났어요. 예, 예. 다 산재나 재해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업무상 재해로. 판례상. 출퇴근에 예, 생긴 판례상으로는.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퇴근 때 회식에서 뭐 술 먹고 노래방 가다가 나중에 집에 가다가 사고 난 경우도 다 인정을 해주는데 그렇다면은 이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용부에서 말하는 가이드라인은 사내 교육을 받거나 예. 워크숍, 세미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예.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회식에 참석을 할 수가 있고요. 고용주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뭐 회식을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뭔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52시간 안에 포함을 시키면서 뭐 친목도 다지고 회사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근로 분위기를 훨씬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네. 잠깐 이렇게 생각하시면 노변 근무 예쁜 노변으로 해주세요. 어깨 비웃어요. 왜. 이거 조롱하지 말라고. 조롱하지 말라고 좀 전에 그랬는데. 웃기만 했는데. 멋진 백변 예쁜 노변도 환영합니다. 여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유튜브로도 보내는 것도 집계 가능한가요? 예, 집계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좀 열심히 해주세요. 일단 노 변호사님 얘기는 참 달콤합니다. 달콤해요. 듣기에는 아이고 좋아요. 듣기 좋죠. 어. 아니 회식도 다 근로시간에 포함해 주면 이제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식을 하면 예. 이제 제가 보기엔 금요일부터는 근무를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거의 그 정도가 된다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은 음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지금은 계도 기간이지만 나중에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하면 예.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사용자가. 그때부터는 살벌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살벌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정말 좋은 마음으로 회식을 갔다가 예. 아 이거 회식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하던데 그렇게 되면 그런 고소고발도 많아질 수 있고요. 첫 번째. 예. 그리고 아까 업무상재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게 모든 회식에서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재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사업주의 지배하에 이루어지는 회식들은 업무상재를 인정해 주는데 거기서 끝나고 2차 친구들끼리 놀러 갔다가 그 예. 부서에 친한 사람들끼리 놀러 갔다 사고 나면 인정 안 해줍니다. 아, 사업주 빠지면 인정 안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산재로? 애매해요. 그러니까 산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 예. 업무의 연장선상을 볼 수 있는지 그거는 지배 감독하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예, 예. 인정해 주면 되는 거. 이건 별개 문제예요. 마치 지금 노 변호사님은 회식을 이 근로시간에 포함 안 시키면 업무상재도 안 된다는데 그거는 별개로 판단하는 문제고 이 회식과 이 근로시간의 문제는 예. 명확성의 원칙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에다가 또 결정적으로 이 회식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인정이 된다. 예. 근데 접대는 조금 애매하기는 하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근로시간 이외에 접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나 최소한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 이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랑 관련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도 미리미리 그건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회식이 업무랑 관련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예, 미리 파악해서 야 이거는 내 근무 시간이구나 아니구나 가야겠구나 그러니까요. 말아야겠구나 결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게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정을 안 해주게 되면요. 예. 접대하다가 혹은 회식하다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요. 산재로. 그렇게 되면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러니까 기존의 법원의 태도 같은 것들하고도 일맥상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모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설명들을 배경으로 해서 두 분 변호사의 의견을 들을 텐데 오늘도 저희가 임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불만 있으시다고 사무실로 전화하지 마시고요. 백 변호사님 어느 쪽? 일단 이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이해는 되는데 예. 그러면 어느 회식까지가 근로인지
그러니까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그 애매하잖아요. 예. 그럼 회식할 때마다 사용자를 그러면 고소 고발할 겁니까? 그리고 이걸 처벌하기 시작하면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친목 도모를 위한 저녁에 밥 먹는 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상박해진다. 그 각박해진다. 이거는 회식은 친목이라고 봐야 되고 이건 근로시간을 보기 좀 어렵습니다. 이건 명확성 원칙에 반해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회식은 뭐 좀 애매한 것들이 있다 치더라도 근무 시간에서 빼는 게 맞다. 백 변호사님, 백변 뭐 빼자. 뭐라고 해야 돼요? 빼. 방 빼. 아니야. 노는 거 뭐 이렇게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아, 전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사실 회식을 왜 합니까? 다 같이 잘 먹고 서로 즐겁게 일 잘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그런 시간을 전부 다 뺀다 그러면 요즘 안 그래도 개인주의적이고 그냥 나 혼자 좀 지내는 거를 더 편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혼술 혼밥.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근로시간에 포함을 시키면 오히려 더 편해지는 것도 있어요. 일단 회식은 무조건 근로시간을 포함시키면 5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200만 원까지 네, 할 수 그렇죠. 있고 총 2천만 네, 원까지. 총 4명, 그렇죠. 그러니까 4명까지 할 수 거죠. 있는 거. 네, 네. 그럼 나는 아니요, 근데 이게 또 약간 틀려요. 대통령 선거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 예.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로 후원하는 경우는 1천만 원까지. 아, 대통령은 좀 다르고. 이번에는 국회의원 이건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었어요. 500만 원까지. 그럼 제가 노영희 후보, 백성문 후보한테 하고 싶어요. 1,000만 원씩 하고 싶어요. 하지만 안 되는 못하죠. 거네요. 네. 500만 원씩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밖에 500만 못하는 원. 거죠. 1인당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쪼개기 후원금. 네, 그렇죠. 나랑 제 친구랑 야 500씩만 하자. 네. 내가 이거 돈 줄 테니까 500씩 내 1,000간 주고 우리가 나눠서 하자. 이런 게 네,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게 쪼개기 후원금입니다. 근데 처음에 도모 변호사한테 돈을 받았을 때 예. 그게 경공업 회원들이 다 십시일반 모아서 준 거다. 예. 이런 말을 명확히 들었는지는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도모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에 예. 내가 너 좀 도와주마. 라고 해서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해서 큰 돈을 주었을 가능성도 조금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못했다가 예. 내지는 그 당시 후원회를 공식적으로 등록도 안 시켜서 못했다가 예, 예.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거는 사실 등록해서 하면 되는데 내지는 십시일반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유서에 썼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사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하셨어요. 왜 신고 안 했을까? 이런 거고 정치자금법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아유, 하여튼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오늘도 참 안타깝고 비통하다는 문자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형중님, 조국 수석 흐느끼는 장면에서 많이 울컥하셨다는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그래요. 예. 근데 어떤 분은 잔치국수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진짜 그것도 너무 조롱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혐오 표현 앞에서 잠깐 네. 얘기했는데 이 노회찬 의원 관련해서도 혐오 표현이 어제 막 꽤 많았어요. 네, 참 그러니까요. 정말 인간의 예의를 지키자. 예, 우리 인격 살인하지 말자 이런 생각들 들었습니다. 자, 기운 내서 우리 재판정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정 주제도 간단치가 않고요. 벌써 문자가 들어옵니다. 오늘 재판정 주제는요. 주 52시간 근무제 시작이 됩니다. 회식 시간도 근로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가